너무 많이 오늘 정말 많이 객석을 채워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한층 매일 떨리지만 한층 더 떨렸고 더 뭔가 부담스러우면서 더 행복하게 공연 끝까지 마쳤던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나요, 여러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할 건데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마리코 역의 신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개를 한번 직접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 대본을 쓴 한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애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어린 마리코 역할 맡은 한보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어린 주니치 역할을 맡은 안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가즈키 역할을 맡은 황성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복서관에서 야스타카 역을 맡은 임종인입니다. 누구죠? 지인인가요? 가슴이 안 나와요. 네. 저희 정말 다 너무 훈남들이시죠? 아닌가요? 아무튼 미인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서로 이제 Q&A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궁금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많은 이렇게 저희보다도 더 심오한 부분들을 궁금해 해주실 줄은 저도 몰랐는데 제가 딱 보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추리신 거라고 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부분까지 봐주시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정말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도 있고 제가 또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걸 다 제가 이제 이 SNS에서 이제 취업 선정된 질문들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두 개 정도는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해요. 일단 먼저 작가님께 제일 먼저 있네요, 질문이.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작가님께서 이번 작품을 각색하시면서 무대 위에서 이야기로 만드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신 부분과 원작 소설에 대한 작가님의 감상이 궁금하다고. 일단 처음에 이제 원작 소설을 읽었을 때 이게 아무래도 서간체 형식이다 보니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화자가 바뀌면서 그 이야기의 진실에 마리코와 주니치의 진실에 이제 접근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각색으로 옮기면서 주안점을 뒀던 부분도 있는데 이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니치가 마리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키기 위해서 했던 어떤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야겠다는 이유로 이제 진실을 덮는다는 것이 과연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거를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걸 100% 내가 공감하고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었었고요. 그걸 이제 무대 위에 극본으로 옮기면서 마리코가 주니치에게 던지는 어떤 질문, 내가 이 모든 것을 알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할 수 없었을까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니치의 생각들, 후회들, 뭐 그런 거를 좀 더해서 각본으로 옮기는데 좀 주안점을 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이 많아서 지금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그리고 좀 질문이 많아요. 이게 두 개인데 이제 추리고 많다 보니까 몇 개를 많이 넣었네요. 이제 한 질문에. 네. 원작에서 주니치의 아버지가 네. 가정적인 분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네. 무대로 오면서
이 부분이 날아가고 네네. 주니치의 말에서는 아버지도 야스타카의 아버지랑 같은 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네네. 부분이 삭제된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네, 예. 원작 소설을 읽으신 분도 있고 이제 안 읽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마리코가 모든 진실을 알았을 때에 원작 소설에서는 어머님한테도 찾아가서 여쭤봤어. 주니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정근을 가있으셨고 하는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대본상으로 옮길 때는 마리코랑 주니치의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이 부연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거를 너무 설명적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었던 거고요. 그 앞서서 이제 주니치가 마리코한테 거짓말하는 그 부분들이 모두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진실이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니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사실 죽인 거는 아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두 인물의 감정선에 조금 더 집중하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작 보신 분들 계시나요? 많이 보셨어요? 거의? 안 보신 분들은 주니치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제가 그런 오해를 낳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주니치와 그리고 저 마리코에게 하는 질문인데요. 공통 질문을 하고 나서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써 있네요. 첫 번째,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웠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네, 아주 힘들었죠.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물론이죠. 괜찮죠? 작품을 준비하면서 물론 뭐 대본 자체가 워낙 길게 되어 있으니까 장문에 그것도 뭐 어려운 부분이죠, 당연히.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웠던 거는 형식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편지 글이라는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특이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무대 위에서 편지 형식을 구현해낼 때 보통 실제로는 사실 사람이 말을 하면서 글을 쓰진 않잖아요. 그게 어떤 저희가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편지의 어떤 형식인데 연극적인 언어. 근데 그거에 여러 가지 이제 시점이 있거든요. 보통은 나는 지금 나로서 존재하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슬픈 감정이 있는데 기쁜 편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슬픈 상태로 글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똑같은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전달되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제가 슬픈 감정이지만 기쁜 글을 쓸 때는 그걸 감추고 기쁜 글로, 기쁜 어떤 표현으로 무대 위에서 구현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읽는, 그러니까 그 편지가 전달돼서 그 읽는 사람이 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뭐 스윗한 사람으로 본다면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거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 편지 지금 이게 무대 위에서 이제 공연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구현될 때 이게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온전히 어떤 시점으로 제가 서 있어야 되는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연출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드렸고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눴어요. 근데 결국에 연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가장 단순하게 이건 대화, 편지, 그 모든 게 다 한 곳에 모여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무대 위에 저희가 모든 하는 어떤 액팅들이 전부 다 편지, 그리고 지금 여기는 편지지,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희의 어떤 편지들이 저희의 감정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관객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온전히 저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리코가 편지를 쓰고 제가 그걸 읽는 장면에서는 온전히 지금 현재 시점 제가 저로서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편지를 쓰다가 재현 장면이 들어오고 그 다음 갑자기 호흡을 바꿔서 마리코 뭐 이렇게 넘어갈 때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마리코가 저를 바라봤을 때, 마리코의 시점에서 편지를 읽었을 때의 저의 모습이 오히려 좀 더 살았던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약간 내가 살인을 저질렀어 하는 보여지는 그 부분은 온전히 제가 만약에 저로서 그냥 있었다면 저는 그냥 그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슬픈 감정으로 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관객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는 편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저 주니치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주니치로 있었던 것 같고, 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제가 이 편지의 거짓은 없어를 말할 때나 혹은 사건에 대해 막 재현을 할 때, 그때는 오히려 이 주니치의 저의 상태긴 한데 저를 굉장히 확장시켜서 보여드린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점을, 보통은 그거의 한 시점을 가지고서 연기를 쭉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 편지지 안에서는 이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같이 녹아져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었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거의 몇만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마주보면서 대화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기를 할 때 사실 무대 위에서 저 정도의 거리라면 뭐 실제로는 100m, 200m의 거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바로 앞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고 온전히 대화의 형식을 띠자니까 저희가 굉장히 난감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반응을 할 때가 좀 컸었는데, 예를 들어서 마리코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편지를 읽다가, 지금 저는 그 편지를 읽다가 어떤 찔리는 말이 들어왔을 때는 순간 그걸 가지고 찡그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시간으로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마리코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애써 감추려고 그 부분을, 감정을 감추고 그랬어? 뭐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편지라는 형식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바로 다이렉트로 저 친구 마리코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자면 제가 하고 있는 편지 글의 어떤 내용들을 쭉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마리코가 주는 바로바로 되는 그 액팅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대화였다면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연습해 가면서 한두 번 난감했던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길게 예.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예, 진짜 어려워하셨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제일 많이 연출님과 대화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오빠가 네, 가장 그렇죠.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부분들은 정말 오빠가 더 많이 궁금해해 주시고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는데, 저는 사실 주니치 보면서 주니치는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목표가 하나고 알려달라는 거고 네. 결국에 4장에선 알게 된 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힘들거나 그런 게 내가 감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만 힘들었다는 거예요? 오빠에 아니에요. 많이 비해 힘드신 걸 제가. 그쵸. 아니 저는 그러니까 오빠에 비해서는 네. 명확했어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군요.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고 네. 대사의 압박 때문에 지금도 한 2장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정전이라니 많이 불편하겠다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약간 막 앞이 막 안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근데 네.
제가 아무리 툭 쳐도 나올 만큼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도 혼자 있을 때 막 그냥 랩처럼 나올 수도 있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나 너무 무서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뭐 살짝 렉이 걸린다던가 이러면 정말 다시 또 그 다음이 또 렉 걸리고 막 이런 게 너무나 공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부담이었고 지금도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니치보다는 좀 더 목표는 좀 더 하나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오빠보다 덜 힘들었지만 저는 대사의 압박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빠는 되게 빨리 극복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진짜요? 네, 지금도 저도 늘 절벽에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모르겠는데요, 옆에서 봐도. 전 진짜 티 나잖아요. 감사해요. 그래도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진짜 너무 항상 감사하고 제 동생들 같이 공연했던 동생들이 보고서는 언니 진짜 역대 이거 다시 할 수 없. 이런 공연을 어떻게 해? 나도 너무 감사해. 서로 막 손을 잡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며칠 전에 진짜 언니 너무 부럽다. 나 진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맨날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그랬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님들께서 특별히 관객분들이 공연 중에 이 포인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디테일이나 지점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저희가 아까 전에 그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에 있어서 잘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신다면 저희가 하는 어떤 언어나 연기의 어떤 재밌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에는 주니치가 그 대사 중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약간의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이제 작가님도 우리 너무 로맨틱한가라고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만난 것도 안 만난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인데 전 만났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 장면에서. 그리고 그 대신에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그 어렸을 때 주니치, 어렸을 때 마리코 부분이 더 뭔가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그냥 제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전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진짜 아까 마지막에 물어봤던 것처럼 처음부터 내가 알고 있었으면 우린 어땠을까? 이거 아니면 정말 끝까지 몰랐거나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여기서 저라면 못 만날 것 같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걸 몰랐다면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나누지 못했을까? 헤어졌을까? 라고 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는 살짝 원망하면 안 되지만 고맙지만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래서 좀 그 장면이 그 부분이 더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주니치와 어린 마리코의 공통 질문입니다. 어린 주니치, 어린 마리코요. 어디로 가는 거야, 주니치? 마리코, 난 아무 데도 간 적이 없어 라며 서로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시는지. 우선 주니치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상황이 3번 나와요. 그 안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롤로그 때 나오고 그 다음에 1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나오는데 그때마다 약간 시점이 살짝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니치가 피섬으로 이제 가겠다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서로가 떠올리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스물스물 그 기억이 나오는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1장에서는 이제 주니치의 시점에서 이제 서술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심정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주니치가 받았던 그 당신이 나를 굉장히 원망하는 것 같았어. 뭔가 여기에 중점적으로 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또 마리코의 시점으로 또 이야기가 되잖아요. 당신의 그때 그 눈이 굉장히 상처였다고 얘기를 하는 지점이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마리코로서 굉장히 보시면 저희가 살짝 액팅도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기억하고 있는 부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달라져서 그래서 그 장면마다도 조금 심정도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 주니치가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단 한 번도 어디로 가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이렇게 멀리 시공간 아까 애녹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언제나 마음이
이제 마음 한켠에는 이제 멀리서 마리코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절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언제나 너를 저 멀리서 지켜보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고 너가 아무튼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어린 주리치는요 야스타카를 만나서 자신을 받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했는데 막상 만났을 때는 야스타카에게 모든 일의 결과를 덮어씌우는 말을 하잖아요. 야스타카를 몰아붙이게 만든 마음이나 생각은 뭔가요? 라고 하셨어요. 우선은 야스타카가 자살을 할 줄은 몰랐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야스타카한테 얘기를 할 때 일단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마리코 가지키의 라이터를 꺼내는 순간 많은 결심들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야스타카를 만났을 때 일단 마리코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제가 창고에서 가즈키의 시신을 제가 훼손했고 유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에 대한 저를 위해서 야스타카한테 그렇게 몰아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맨날 이제 야스타카 임종인 배우님과 같이 연기를 할 때 제가 속으로 서브텍스트가 형 미안해요 이러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슬프고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이러면서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복잡해서 덮어 씌우는 그 심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어린 마리코는요 단편적인 기억을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아서 연기하시는데 어려움 없으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마리코의 대사 부분에서 좀 근데 그게 더 아프게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그래 뭐 그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예. 셋이 친한 거 안에서도 저희는 저희 이 두 사람의 친밀도의 정도, 두 사람의 친밀도의 정도 이 관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둘은 어느 정도 성향도 맞고 잘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상황 안에서도 사건에 어찌됐든 뭐 같이 들어오게 돼버리니까 너도 똑같아. 그러니까 얘한테도 느껴지는 게 더 커버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실망감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그 한 포인트 안에서도 되게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야스타카 임종인 배우님께 질문을 할게요. 야스타카는 내성적인 아이라는 소개가 있는데 가즈키를 괴롭히는 걸 보면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다른 공격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임종인 배우 천천히, 어머 미안해. 아 그래 안 들렸어요? 레디. 나 너무 딕션 정확하다고 생각했어. 야스타카는 내성적인 아이라는 소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즈키를 괴롭히는 걸 보면 드러내지 못하는 내성적인 성향이 어떤 다른 공격적인 형태로 발현이 되는 것 같대요. 그럼 임종인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야스타카는 어떤 아이인지요? 제가 이 대본을 받아보고 야스타카를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캐릭터를 만들어 갈 때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내성적이고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여기까지였는데 한두 분 질문 정도는 받아볼까 해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신 분 계세요? 네. 각색하신 한송이 배우님께 질문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그 팬티 부분은 그 프레스콜 때 그 원작자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 개구리하고 백옥으로 먼저 그 영을 곱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다른 비유를 두고 굳이 알몸의 마리코와 팬티로 계속 유지를 하신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오는 그 팬티 알몸의 마리코에 대한 비유가 이제 없었던 일은 아무리 모아봐도 없어라는 그런 주니치의 강조인데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연인들끼리 하는 뭐 농담의 종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역시나 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소설을 읽으면서도 생각했고, 대본을 쓸 때도 리허설을 봤을 때도 아 저기가 튀는구나 라는 지점이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이 주니치가 이전에는 하지 않던 농담, 둘 사이, 그래서 마리코도 열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사람이 바뀐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만큼 주니치가 이 화제를 돌리고 싶다 라는 부분. 맞아요. 네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네네. 그만큼 다른 자극적인 선택을 해서 원래 본인이 하지 않는 어떤 발언들이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마리코가 내 기억 속에 당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까라는 것도 저한테는 하나의 메타포처럼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입어 마리코라는 게 굳이 그걸 알려고 하지 마 라는 어떤 우회적인 표현, 그리고 내가 너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라는 것이 마리코의 말에서는 내 기억 속에 당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는 걸까?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걸까? 라는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메타포가 은연중에 있고, 혹시나 어떤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고민을 저도 했었는데요. 네, 유지했었던 것 같습니다. 만족하세요? 근데 저희도 그거 되게 뭔가 분위기 전환하는 게 약간 잘 되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네, 그렇죠. 예, 제가 내 머릿속에 당신은 옷을 제대로 입고 있을까? 이 부분이 이게 진짜 하다 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닌가 했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고 그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러면 또 한 분 더 질문 받아볼까요? 어떻게 궁금한 거 있으신지? 있으세요? 어디? 네, 저는 애녹 배우님과 신희정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극 마지막 중에 마리코가 어디로 가는 거야 주니치 물어보는데, 사실 주니치도 마리코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주니치가 또다시 마리코한테 되묻는 질문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라고 하면 마리코는 어떻게 대답을 할 것 같은지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온전히 마리코가 대답해 주십시오.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저는 그냥 어디로 가는 거야 마리코? 난 그냥 안 가. 난 당신과 나에 대해서 진짜 다 알고 싶어랄까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이렇게 물어보는 입장이어서 가지 않아. 난 어디로 간 적이 없죠. 어디로 간 적이 없어. 마리코야말로 똑같네요. 정말. 그러니까. 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어디로 간 적 없어. 그냥 너를 더 알고 싶을 뿐이야. 우리가 있었던 과거,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혹시 네가 상처받았던 게 있다면 알려줘. 알고 싶어. 이런 거 같다는 생각을 지금 오히려 그거를 두려워한 것 같아요. 계속. 그쵸. 저는 주니치 입장으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히려 다른 길로 갈까봐, 이 모든 걸 알았을 때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리코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만 바라보는 네,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저 질문 있어요. 네. 작가님 할게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질문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중간에 보면 편지들이 서로 엇갈려서 날짜는
날짜와 시간이 공간이 다른데 엇갈려서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대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서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편작을 하셨을 때 그 부분을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서 하셨는지. 네. 일단은 이 원래 소설의 편지 형식을 살려서 무대 위에서 보여준다는 게 어렵겠지만 매력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고통스러웠던 것에 아니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네, 너무 좋아서. 농담이고요. 네. 네.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공간도 다르고 그 형식적인 것도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서로가 15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초반에는 아예 떨어지고 이제 커넥션이 덜 되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들어간다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에서도 서로 컨택되는 부분들의 지점을 늘리고 공간도 조금 더 섞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편지가 거의 대화의 양상처럼 거의 뭐 마리코가 신문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이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눈다. 다른 시공간에서 편지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그런 거를 좀 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얼마나 마리코가 그 사실이 점점 알고 싶고 그게 중요한지, 그리고 주니치가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어떤 밀도 같은 거를 보여주려면 이 편지가 그대로 긴 대사로 있는 것보다는 이제 둘의 갈등을 조금 더 드러내는 형식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두 사람의 편지를 거의 대화의 형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썼었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요? 깊은 배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뭐 되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근데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오늘 극장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서 황성훈 배우님이 오늘 주니치의 대사를 이제 오늘 독백을 하시겠다고. 아니요. 오늘 약속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뭐 어제 뭐 안 와서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가 독백 타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그래서 아니 왜냐면 성훈 씨가 다 외웠어요. 다 외웠는데 굉장히 외우는 것도 빠르고. 그런데 사실 성훈 씨가 더 잘하는 거는 성대모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평소에 노배우님이 없을 때 저희가 성훈이가 가끔 이렇게 하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아니 독백을 너무 계속하면 분위기가 죄송해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저는 오늘 예능 프로를 찍으러 나온 거죠. 아니요. 아니 너무 잘해서.